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남입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 잘 들으셨나요? 거시경제가 불안한 속에서 코인 시장만 나스닥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에 불장을 예측하는 크립토 분석가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오늘 브리핑도 중요하니 집중하세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스크바 전쟁이 격화되고 러시아 경제와 통화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푸틴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표했습니다. FBI, 경찰청, 국세청, 우편조사국, 국토안보수사국, 비밀경호국의 사법진행관들로 구성된 새로운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추적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를 감독할 리사 모나쿠 법무차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신흥재벌 집단인 올리가르를 경고하며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범죄 수익을 동결하고 압수할 것을 밝혔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관한 러시아의 접근을 미국이 신경 쓰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모스크바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한 상황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암호화폐가 탈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는 다른 이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암호화 데이터 제공업체 카이코의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루블과 우크라이나 그리브냐의 중앙화 비트코인 거래소의 거래가 수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든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러시아 사용자를 금지하도록 요청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런 요청에 대해 각 거래소는 암호화폐가 존재하는 이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국제 정세에서 암호화폐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한동안 숨을 죽이고 계셨던 형님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전망에 불확실성을 주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일주일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아닌가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달라지고 있어요. 시장은 점점 더 3월의 금리 인상에 대해 0.5%가 아닌 0.25%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인 이유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무리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의도를 짐작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언론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파생되는 공급망 이슈로 유가가 올라가고 다시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황이 생기기 이전엔 미국 경제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비난을 과도한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한 연준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물가가 러시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뭔가 친숙하지 않나요? 지금의 이 상황?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의 비난을 받았던 게 어디였죠?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상이 러시아로 바뀐 것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모두 지금의 상황에서 얻을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극적인 연출 끝에 협상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의 반응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역시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러시아와 연결시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 진행 중인 전쟁, 미국과 서방 국가의 제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미국 경제에 미칠 단기적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며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통화 정책을 수립하려면 경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전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연준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건 러시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이번 3월 금리 인상의 폭이 0.25%가 될 가능성이 97%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0.5% 인상의 무게를 싣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분위기가 반전된 것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말처럼 지금은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내려놓고 원칙을 다시 정립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장 회복세가 보인다고 감정적으로 몰빵에 들어가거나 당장 급락이 나온다고 패닉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뉴스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호들 기사입니다. JP모건,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군요. 공룡은행 JP모건이 TRM랩스라는 크립토 분석회사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 투자한 기업으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티그룹, 페이팔, 블록 등이 있습니다. 돈 냄새 잘 맞는 회사들이 다 투자했네요. 디크립트 기사입니다. 크립토 신의 거물이죠. 블록체인 캐피탈의 설립자이자 이오스 공동 창업자 브록 피어스가 버몬트주 상원의원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선부터 승리하셔야 하지만 추후에 당선되시면 친암호화폐 정책 부탁드릴게요. 블록웍스 기사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왑도 암호화폐 ETF 신청서를 제출했군요. 이 회사가 제출한 크립토 이코노미 ETF에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찰스 슈왑 CEO 월트 베팅거는 지난 1월 암호화폐는 무시하기 어렵고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말하며 크립토 투자를 고려한다는 의향을 내비쳤는데요. 결국 이번에 이 시장으로 돌아왔군요. 환영합니다. 비트코인이 2021년 2월 8일에 19.5% 급등한 이후로 2022년 2월 28일에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무려 14.9%나 상승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약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우리 구독자님들도 조금 들뜨신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건 아니니 일희일비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코인 몇 가지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